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썰이 존재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종종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일상 속에서 불가사의한 경험을 다룹니다. 다음은 긴 공포 이야기의 예시입니다. 나는 작은 지방 도시의 외딴 곳에 사는 할머니 댁에서 여름방학을 보내기로 했다. 할머니 댁은 산속에 위치해 있어서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 조용히 지낼 수 있는 곳이었다. 할머니는 늘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특히 그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를 많이 알고 계셨다. 도착 첫날 밤, 할머니는 저녁 식사 후에 나에게 향긋한 허브차를 내주셨다. 그리고는 특유의 담담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우리 마을에서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단다. 그건 바로 우는 소녀 이야기란다. 옛날 예적 이 마을에는 굉장히 아름답지만 슬픈 눈을 가진 소녀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이 소녀는 마을 근처의 숲속에서 실종되고 말았다.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고 모두 소녀를 찾기 위해 숲을 사살이 뒤졌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고 한다. 그 후로 사람들이 숲 근처에 갈 때마다 어딘가에서 느끼는 소녀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전해진다. 나는 그날 밤 잠자리에서 할머니가 해주신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다. 너무나도 생생한 이야기였기에 잠이 오지 않아 밤새 뒤척였다. 그런데 새벽녘에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분명히 흐느끼는 소리였다. 마치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듯한 소리였다. 너무나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고 있었지만 그 울음소리는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려왔다. 어떻게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그 소리가 진짜인지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살금살금 창문 쪽으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열어보았다. 창밖은 어두웠고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할머니 댁 근처 작은 정원에 흐릿한 형체가 보였다. 이유 모를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눈을 깜빡거렸더니 그 형체는 사라져 있었다. 나는 너무 무서워 다시 침대로 돌아와 이불을 꽉 덮고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께 전날 밤 들었던 소리에 대해 말씀드렸다. 할머니는 놀라시지 않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게 바로 우는 소녀의 전설이란다. 그 아이는 아직도 자신을 찾아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게지. 나는 소름이 돋았지만 아직도 현실인지 꿈인지 알 수 없었다. 할머니는 그런 나를 위로하며 어쩌면 소녀가 아직 숲속 어딘가에서 평화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다. 결국 그 여름방학 동안 밤마다 나는 어딘가에서 울려오는 소녀의 울음소리를 듣곤 했다. 일상 속에서 느끼는 두려움이기도 했지만 그 소녀가 무슨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마지막 밤에는 결국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다. 예전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고 긴장이 엄습해왔다. 숲으로 들어서자 기이하게도 누군가 나를 이끄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그 길을 따라 걸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묘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풀이 무성하게 자란 작은 무덤이었고 오래되어 글자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명확해진 듯했다. 바로 그곳이 소녀의 마지막 안식처였던 것이다. 나는 무덤 앞에 조용히 서서 기도를 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무언가가 변한 기분이 들었다. 울음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숲은 고요해졌다. 떠나기 전 나는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조용히 소녀의 영혼이 평화를 찾기를 바랐다. 여름방학이 끝난 후에도 그 경험은 내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있다. 할머니께서는 전설이란 결국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일 뿐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무언가가 숨어있다고 하셨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실제였든 아니든 그 소녀가 이제는 고통에서 해방되었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 마을에 가면 숲속 어디선가 희미하게 들려오던 울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소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임무였던 것 같다. 두 번째 이야기 항구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이 전해진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며 많은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독신 생활을 하던 김용수 씨는 어느 날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된다.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집안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에 멈칫하게 되었다. 마치 누군가 부엌에서 바쁘게 무엇인가를 요리하고 있는 듯한 소리였다. 그러나 그의 집은 분명 문을 잠궈두었고 다른 사람에게 집 열쇠를 맡긴 적도 없었기에 그는 방 안에 누군가가 있을 리 없다는 확신이 있었다. 주저하며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 그는 아파트 전체를 가로지르는 오싹한 한기를 느꼈다. 조심스럽게 부엌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저 조용한 부엌이 그를 맞이했을 뿐 혹시나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그의 머리 뒤끝에선 계속해서 이상한 기분이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김용수 씨는 평소와 같이 침대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부엌에서 들었던 그것이 자꾸만 맴돌았다. 그러다 새벽 2시쯤 그는 다시 한번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된다. 이번에는 더 명확했다. 거실 쪽에서 분명히 무언가를 끄는 소리, 그리고 마치 누군가의 낮은 숨소리. 그는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몇 시간이 흐르고 날이 밝아올 즈음 김용수 씨는 용기를 내어 거실로 나섰다. 거실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다. 다만 그의 커피 테이블 위에 놓였던 잡지의 위치가 살짝 변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별일 아닐 것이라며 스스로를 안심시켰고 그날 하루를 일상처럼 보냈다.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난 후 그의 일상은 전혀 예전 같지 않았다. 아침이면 산뜻하게 시작해야 할 하루가 그는 두렵게 느껴졌고 밤이 되면 긴장감이 극에 달해 집에 들어가는 것이 공포처럼 다가왔다. 그래서 그는 주변에 자주 들려 이야기를 하면 어느새 소문은 아파트 단지 주민 사이에 퍼지게 되었다. 주변 사람들 중 몇 명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고층에 사는 한 여학생은 새벽마다 누군가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최고층인 25층에서 그런 소리를 듣는 건 분명 비정상적이었다. 결국 김영수 씨는 견디다 못해 전문가를 불러 집안을 조사하게 되었다. 그 결과 그는 아주 오래된 숨겨진 다락방을 발견하게 되었다. 다락방 안에는 낡은 가구와 사람의 흔적 같은 것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그는 이전에 이 건물에서 살았다는 누군가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 이 자리는 오래전 한 저택이 있었고 그곳에서 비극적인 사고로 한 소녀가 목숨을 잃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녀의 영혼은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주기까지 이곳을 떠돌며 사람들에게 노크를 한다는 것이었다. 김영수 씨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는 직접적으로 더 이상 불길한 일을 겪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머릿속에는 종종 그날 밤 들었던 소리들이 떠오르곤 했고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한 어떤 불안감이 남아있다고 한다. 전문가는 이곳이 오래된 장소인 만큼 지울 수 없는 어떤 흔적이 남아 있다고 했지만 해결책은 제시할 수 없었다. 결국 김영수 씨는 아직도 그곳에서 살고 있지만 가끔씩 이유 없이 들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한다. 놀라운 경험이지만 그저 시간이 약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말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헛소문으로 치부될지도 모르지만 듣는 이로 하여금 집안에서 나는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만드는 마음 깊이 남아있는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로 자리잡았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무더운 여름날 밤 나는 옛날 친구들이 살고 있는 작은 시골 마을로 차를 몰고 갔다. 이 마을은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조용한 곳으로 여름철이 되면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지내던 추억이 많았다. 마을 외곽에는 한적한 길과 오래된 폐가가 몇 채 있었는데 그곳은 늘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날도 나는 친구들과 노래를 부르며 옛 추억에 빠져 마을 한복판에 서 있었다. 모두가 각자의 삶에 바빠져 오랜만에 모임을 가진 탓에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시간이 흐르고 점차 어둠이 내려앉아 우리는 뭔가 특별한 것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용감한 우리는 오래된 폐가를 탐험하기로 했다. 그곳은 마을에서도 소문이 자자한 장소로 종종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보인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폐가에 도착한 우리는 플래시를 켜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녹슨 경첩이 끽 소리를 내며 문이 열리자 먼지와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이 우리를 맞아주었다. 집 안은 어두웠고 빛 한 점 들어오지 않았으며 벽에는 오래된 벽지가 떨어져 나간 채 남아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거실로 보이는 넓은 공간에서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소리를 죽이고 손가락으로 천장을 가리켰다. 천장에는 오래된 그림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고 있었다. 모두가 긴장하며 올려다본 그 순간 갑자기 창밖에서 강한 바람이 휘몰아쳐 창문이 쾅 하고 닫혔다. 모두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고 그 중 한 명이 설명할 수 없는 소리들이 들린다고 했다. 이쯤 되자 우리는 그만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귀경길에 어처구니 없게도 한 친구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했다. 그 친구는 필사적으로 휴대폰을 찾기 위해 다시 어두운 폐가 안으로 들어갔다. 다른 친구와 나는 문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 사이 바람소리와 함께 이상한 속삭임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집 안 깊은 곳에서 도와줘 라는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그것이 친구의 장난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진지하고 절박했다. 우리는 급히 휴대폰을 잃어버린 친구를 찾으러 집 안으로 들어갔으나 친구는 어디에도 없었다. 방마다 들어가 보았지만 텅 빈 공간만이 우리를 감쌌다. 바깥으로 나가려고 했을 때 방 안 구석에서 작은 빛이 깜빡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잃어버린 친구의 휴대폰이었다. 그러나 그 주위엔 아무도 없었다. 휴대폰에는 도와줘 라는 문자 메시지가 쓰여 있었는데 발신자의 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번호였다. 겁에 질린 우리는 서둘러 그곳을 벗어났고 집 밖으로 나오자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친구는 그 안에 있지 않았다고 했다. 집에 들어갔다 밖으로 나간 건 우리만 했다는 것이다. 서로 혼란스러워하며 집으로 돌아왔고 그 후로도 우리는 그 이상한 집의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 지역 주민들은 아직도 그 집 주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밤이면 창문에 그림자가 들이운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집의 전 거주자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잊혀진 인물이라고 한다. 종종 그곳을 지날 때면 등골이 서늘해지곤 했다. 그 여름 이후 그 마을을 떠나면서도 그 집은 끝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다. 한여름밤의 짧은 모험이 이렇게까지 오래 나를 붙잡고 놓지 않을 줄은 몰랐으니까 그 집에는 정말로 무언가가 있는 걸까? 아니면 우리 모두의 상상력이
주는 혼란이었던 걸까? 그 답은 아마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